안녕하십니까. 시원한 도시를 꿈꾸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도 특집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여름엔 특집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튜브 시청자 뷰 수가 네. 워낙 안 나와서 네네. 뭔가 특단의 인기에 조치? 네, 좀 잘 나가시는 분들 인기에 편승하고자 네, 정말 핫한 네네. 컨텐츠를 만드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핫하신 네. 두 분을 모시고 특집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기대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상상 이상 토크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들의 비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콘텐츠를 만드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유진 씨, 어떤 네네. 분들이신가요? 오늘 이랑주 박사님과 정소리 대표님 나오셨어요. 각자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저 이랑주입니다. 코스앤 컨텐츠의 정소리 대표입니다. 네, 너무 간략하게. 우선은 제 한 분 한 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랑주 박사님 우선 비주얼 머천다이저라고 말씀 방금 네, 하셨는데 네,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가요? 머천다이징이 네.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을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머천다이저가 개발한 상품을 고객이 알아보기 쉽게 전시하고 그 전시 공간을 만드는 사람을 비주얼 머천다이저라고 불러요. 네네. 우리가 마트를 한번 갔다고 생각을 네네. 해볼게요. 그럼 마트에서 평균 4인 가족이 쇼핑하는 시간을 분석을 해보면 2시간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2시간 동안 이분들이 걸어 다닌 키로수를 계산하면 4km에서 5km를 걸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4km에서 5km 걸어가라면 못 걸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쇼핑몰에서는 너무 즐겁게 걸어 다닌다는 거죠. 네. 그 걸어 다니는 동선에부터 시작해서 그 걸어가는 길목에 제품을 놓는 방법을 네. 설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지치지 않는 이유는 저희 같은 비주얼 머천다이저가 섬 진열을 해서 그런데 6걸음 사이에 섬이 하나씩 있어요. 네. 그 섬에 1+1이라는 섬이 느낌 오시죠? 네. 1+1 보고 할인 네. 상품, 특가 상품 보고 시식 먹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100바퀴, 20바퀴 돌리는 그런 설계하는 사람을 비주얼 머천다이저라고 해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제 지갑에서 돈을 쏙쏙 뽑아가시네요. 마트나 쇼핑몰 네. 천장에 지름신을 매다는 그래, 사람이 비주얼 머천다이저예요. 제가 자꾸 1+1 제품을 사게 되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게. 네. 알겠습니다. 무척 이제 생소한 직업이었으니까 그 용어는 그랬는데 네, 네. 알고 보니까 상당히 저희와 밀접해 있는 네, 직업 네, 네. 중에 하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소리 대표님, 네. 우선은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 오프닝을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성 두 분을 모시고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속았어요. 우선은 정소리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부산에서 네.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사진 영상 컨텐츠를 네.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회사이고 부산에서 좀 제대로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사진 영상 컨텐츠를 이제 제작해서 확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좀 저희가 이제 유명한 게 알만한 게 부산 이제 언니. 부산 부산 언니. 언니, 네, 부산 네. 오빠, 부산 이모, 네. 부산 아재, 그리고 네. 부산 언니 TV 이렇게 5개 채널이 가장 크고요. 아하. 그 외에도 한 10가지 정도의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저희 이랑주 박사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생소한 직업이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네, 네. 어떻게 이제 이 직업을 가지게 되셨는지. 네.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백화점에 계시는 그 비주얼 머천다이저 아주 1세대죠. 그분이 특강을 오셨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크리스마스 이런 시즌 연출하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교수님 바지가랭이를 잡고 막 한 번만 구경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일하는 곳을 가서 밤샘 야간 작업하는 걸 막 구경하고 더 재미있게 이 세계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비주얼 머천다이저가 백화점 쇼윈도를 바꾸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97년도에 IMF가 오면서 쇼윈도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돈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매장 안에 고객들이 물건을 가져가는 그 지점에서 조금 더 과학적인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제 접목을 해보자 해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데가 그때 97년도 IMF 때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현재 되게 왕성하게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들으면은 아, 할 만한 이런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분야가 제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 시장 프로젝트 하면은 예전에 이제 그 강원도에 있는 네. 봉평시장 아, 네. 프로젝트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광주 송정시장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교보문고 교보문도 하고 네. 이 부산하고 연결된 거는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현대백화점에 근무할 때 이제 현대백화점 부산점을 그 설계하는 단계부터 같이 오픈을 했었죠. 95년도에. 서울의 교보문고 말씀이시죠? 네, 교보문고는 네. 최근에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제 연역을 조금 더 얘기해 드린다면 이제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이 비주얼 머천다이저로 활동을 했어요. 한 10년 정도. 근데 저는 평생 그렇게 막 대리석 바닥을 걸으면서 막 이렇게 우아하게 살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시장을 갔는데 시장 분들이 진짜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이걸 보여주는 방법이 이제 조금 부족해서 네. 제품의 가치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사과 주변에 초록색 테두리 하나 불러가지고 매출을 50% 신장시키고 이제 부전시장 입구에 생선 가게 있었어요. 그 생선 대가리를 15도 각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매출 30% 신장시키고 이제 이런 작은 진열 요소를 바꾸면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회사를 창업해야 되겠다 해서 작은 VMD 회사를 오픈하게 됐고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에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봉평시장 광주에 있는 시장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부산 진시장도 했었고요. 네. 아, 부전시장도 예전에 그 전자상가가 전기세를 못 냈었어요. 전자상가. 네. 부전시장, 네네. 네. 부산 전자상가. 네. 그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서 그 프로젝트는 대통령상을 받았죠. 아, 네, 전기세를 아주 잘 내는 시장이 됐어요, 이제는. 그런 재밌는 네. 시장들이 많았죠. 근데 생선 대가리 15도가 왜 중요한 건가요? 지금 우리 이 공간에서도 보면 조명이 일자로 내려면 되게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네. 근데 클럽 가보시면 조명이 어떻게 내려와요? 막 사선으로 네, 막 네, 때리죠. 네, 이렇게 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직선은 고요, 사선은 율동을 나타내서 생선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물 속에 있는 느낌을 상상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5도 각도로 이렇게 하면 네. 훨씬 싱싱해 보여서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네. 마트 애들은 다 15도로 누워있던 것 같아요. 네. 아 생선이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예전에 마트 있을 때 주부가 아니시라서 네, 잘 아니. 모르시는데. 생선 코너를 잘 안 가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리고 우리 정소리 대표님은 이제 컨텐츠를 이제 공간에 관한 컨텐츠든 어떤 부산의 컨텐츠를 결국은 이제 잘 보여주기 위한 작업들을 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네. 어떤 저희가 모르는 비밀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더라 이런. 이게 지금 마지막에 나올 질문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요? 제가 벌써 했습니까? 네, 이거 앞에 할 얘기가 쭉 있어야지만 이제 그 비결이 이어지는데 아 네. 네, 너무 빨리 나온 것 그러면 같은데요. 네. 먼저 다른 걸 해주셔도 됩니다. 저도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를 네네. 좀 말씀드리고 아, 예, 예, 싶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부산이 고향이 아닙니다. 네. 원래 고향은 영주고 학교 생활도 대구, 청주, 경북 영주죠 경북. 네, 경북 영주 그곳에서 살았었고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4년 전 2014년도에 여기 부산에서 제가 개발한 어플을 투자하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에 2014년도 부산에 왔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퇴근을 하면 여기 친구도 없고 하니까 항상 개발자들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지 그래서 부산의 좀 매력적인 공간들을 사진을 찍어서 취미식으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급속도로 팔로워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이 지나고 저희가 부산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저희가 이때까지 SNS에 올리던 방식들이 하나의 매뉴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하나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문 직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부산일보랑 그리고 한국노총 그리고 저희 회사가
SNS 전문가 교육 과정을 만들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에 3억이라는 예산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75명의 이제 취중생들을 교육을 시켰었고 SNS 전문가가 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토익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나의 기업 취업을 할 수 있는 잣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SNS 전문가 교육 과정을 받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이 친구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친구야라는 잣대가 돼서 기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좀 좋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자부를 했는데 막상 현실은 저희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홧김에 그냥 내가 만든 교육 내가 채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2명의 친구들을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네. 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12명의 직원들하고 같이 부산의 매력적인 곳을 제대로 한번 알려보자라는 취지로 이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왜 남자분이신데 부산 언니로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네. 저희 회사에 있으면서 저희 직원들은 항상 직접 거기를 가서 체험을 합니다. 먹어보고 느껴보고 그런 것들을 리얼하게 이제 담아서 SNS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보면 저희가 던지는 컨텐츠를 보고 그냥 그 정보만 캐치를 할 뿐이지 이걸 만들어 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은 모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걸 누가 만드는 거야라는 걸 인지시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니들 생각이라는 언니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빠져든다의 오빠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부산의 이벤트만 모아줄게. 네. 이거에 이모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시사나 역사 같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조금 관심 없을 만한 내용들, 딱딱한 내용들도 재미있게 풀어주는 아이고 재밌네의 아재 이렇게 4개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너무 재밌다. 마치 살아있는 캐릭터, 가상의 인물들이 네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던지듯이 진짜 네네. 언니가 언제나 니들 생각하면서 던지듯이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혹시 오늘 이랑주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잠시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네. 네. 제가 백화점에서 나와서 전국에 소상공인 점포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컨설팅을 쭉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10년 동안 한 2,000곳 정도를 다닌 것 같아요. 와, 2,000곳이요? 네, 와. 네. 네. 이제 전통시장 숫자로 얘기하면 970개 정도 다녀왔고요. 네. 그 개별 점포로 얘기하면 한 2,000개 이상 다녀온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전통시장이 1,590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반 이상은 제가 다 다녀봤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어느 순간 그 점포를 딱 들어가는데 그 사장님이 나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살쯤 됐을 거다. 이 사람은 키가 얼마다. 이 사람은 배가 나왔다. 이 사람은 여자이다, 남자이다. 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떠냐면 매장에 진열을 하는데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런 집은 주인이 대체적으로 날씬해요. 그리고 이제 폭이 넓으면 카운터 주변이 네. 좀 넓으면 주인이 네. 이제 뱃살이 좀 있으신 분이고 네. 선반의 높이라든지 네. 제품의 진열 높낮이나 위치 그리고 진열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잔지 남잔지 연령대가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이라는 게 딱 보면 그분 얼굴이 그려지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딱 걸어 나오세요. 이게 이제 돗자리를 깔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란 도대체 뭘까? 네. 제가 2,000곳의 매장을 가면서 매장이란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라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 매장과 공간이라는 곳은 그 브랜드 혹은 그 매장을 만든 사람의 철학이 담기는 그릇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게 상품일 수도 있고 이제 서비스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지만 그게 결국은 담겨서 그걸 고객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컨설팅만 해주다가 최근에는 그러면 나의 철학을 담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네. 이제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제가 1년에 한 달 정도는 해외에 나가서 네. 여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여행에서 제가 작은 케이크를 하나 먹게 됐는데 네. 가방 모양이었어요. 네. 근데 안에는 빵이고 겉에는 딱딱한 초콜릿이었는데 다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전체로 먹는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와서
그 가방이었기 때문에 그 가방이라는 이름을 막 찾았어요. 네. 이제 브랜드를 만들 때 공간이라는 걸 기획할 때 네. 나는 그 가방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 가방 이렇게 하면 말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로 막 번역을 해봤어요. 그 가방 했더니 스페인어로 그 가방이 라마랬단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나 말했다. 네. 네네. 나 말했어요? 이해하셨죠? 나 말했다. 나 말했다. 이렇게 입에도 착착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방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로운 것을 셀렉하는 매장을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네. 철학을 바로 세우고 이제 동료들과 같이 여자의 가방이라는 철학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방에 이제 담을 수 있는 컨텐츠로 첫 번째로 저희가 케이크를 생각을 했죠. 네. 그 프랑스에서 먹었던 케이크. 근데 이 무스 케이크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그렇죠. 진행을 네. 하면서 왜 케이크 누워 있는지 다 알았어요. 동그란 판에 얘네들이 왜 누워 있는지 알았어요. 그걸 세우려면 흘러내리는 네,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크 장인 100명을 찾아갔는데 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금형을 떠가지고 가방 모양으로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금형 하시는 분을 또 찾아갔어요. 네. 금형 하시는 분이 몇 개 만들려고 하냐, 이게 2차 저차 한다니까 금형비만 한 500만 원에 이제 몰드 뜨는 값이 한 600만 원에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온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막 이제 토로를 했더니 저희 직원들이 그럼 자기네들이 배워와서 만들겠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의 열망을 이제 이루어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이 몰드를 직접 아이고. 미국에 있는 네. 이제 식용 접촉용 회사를 알아내서 네. 거기에서 몰드를 이제 사가지고 직접 저희 회사 지하에서 인체에 무해한 것들을 배합해서 네. 몰드를 만들게 됐어요. 막내가 그리고 만드는군요. 네, 우리 막내의 눈물로 만들어진 몰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나 이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단 한 명만 된다고 하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실패를 거쳤어요. 이 몰드를 만들다가 넘어지고 많이 버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실제 저 모양의 가방을 팔고요. 저 케이크도 같이 파는데 그 저 가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신진 디자이너의 가방을 케이크로 만들어서 저희 그 디자인의 가방을 전시하고 케이크로 판매하는 그런 네. 콜라보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선물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만 줘도 싫어하고 가방만 줘도 좀 감동이 덜한데 네. 두 개를 같이 주면 진짜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형태의 만들었는데 네. 이제 케이크가 자꾸 넘어지니까 케이크를 이제 배달해서 가는 상자를 만드는 게 또 힘든 거예요. 네. 30km 이상 달리면 안 돼요. 넘어져. 그래서 이제 직접 와서 천천히 저희가 네. 가져가는 가방도 개발했고 이 매장을 제가 인테리어비가 전체 200만 원 들어서 매장을 리뉴얼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고 네. 싶었냐면 제가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와서 작은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스타일 공유라는 사회적 기업인데 백화점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집기를 엄청 많이 버렸어요. 이런 집기라든지 매대라든지. 네. 근데 소상공인 점포를 가보니까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두 곳을 연결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편모 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매장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 그 집기를 기증을 받아서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주는 네. 이제 사업을 했었어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정말 활용 가치가 떨어진 집기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소상공인에게 팁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 블로그를 해서 어떻게 페인트 칠을 하고 어떻게 간판을 만들고 버려지는 것들을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는지. 저 대리석 아니고 20만 원 주고 시트 붙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리석처럼 네. 할 수 있다. 강남 한복판에서 정말 어이없는 네. 이런 실험을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한번 해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버려진 것들을 주워다가 이제 다리를 달아서 라카치를 하고 저런 식으로 재사용하고 이런 액자들도 다 컬러가 다른 것들을 모아서 한 컬러로 통일하고 저희 가치를 담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간판도 저희 직원들이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이 일을 네. 시작을 할 때 23살이에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공간을 만들어서 600만 소상공인,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 600만 명이거든요. 600만 소상공인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같이 좀 여러분과 도와서 해주고 싶다니까 우리 막내가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내 소원 이뤄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매일매일 일기를 적는데 일매출 1,000만 원의 일기를 적었어요. 아니 카페에서 일매출 1,000만 원은 어떻게 이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커피 몇 잔 팔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막내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매출 1,000만 원에 달성하신 겁니까? 네, 달성해서 우리 막내 지금 눈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눈이 저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가 매장이라는 곳이 철학이 담기는 네. 그릇이라고 얘기했듯이 직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그 대표자의 철학인 것 같아요. 제가 저기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철학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돕는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저희 팀원들이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케이크 한 100만 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케이크 10,000원이에요. 아니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나요? 저기 학동역 6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부산에 혹시 배달 안 됩니다. 시속 30km로만 이동이 가능해가지고. 네. 근데 대표님 못지않게 직원들이 또 훌륭한 이런 성실한 모습으로 따라와 주고 하니까 네. 이게 가능했던 일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러면 대표님, 정 대표님. 네, 정 대표님께서도 직원들 좀 자랑이나 이런 거 한번 좀 지금 해주시면. 배틀 갑자기 배틀하게 되네요. 저희 정말 자랑할 거 많죠. 네. 자랑할 게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회사를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 저는 어플 개발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서는 고수행 컨텐츠라는 회사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딱 3가지 선을 지키자. 어떤 거냐면 선할 선 그거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매력적인 컨텐츠는 있는데 처음에 제가 다 저희 사비로 다 그 소상공인의 음식을 먹고 저희가 직접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흔히들 뭐 블로거 거지라고 해서 블로거들이 이렇게 이제 그렇죠. 네. 무상으로 먹고. 네, 무상으로 먹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싫었고 진짜 컨텐츠 자체가 좋은 소상공인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돈을 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력적인 컨텐츠를 SNS를 통해서 많이 베풀자라는 그 선할 선을 지키자고 했었고 그다음 그런 선할 선을 지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획선을 한번 그어보자. 어떻게 해야 촬영도 원활하게 어떻게 해야 SNS에 더 바이럴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선을 한번 그어보자. 그다음 3번째 선은 이런 선을 베풀고 이런 획을 긋는 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선두주자가 돼보자. 그래서 앞선이 돼보자 해서 이 3가지 조건을 딱 갖춰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지금도 아직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업무 지시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만들었던 컨텐츠를 SNS에 올렸을 때 구독자가 반응이 없고 네.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독자들이 공감을 못할 때 네, 그걸 네.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더 겁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가 많이 베풀려고 하고 많이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자기의 기준선이 어떤지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고 그런 거를 가장 많이 선장해서 자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가 다 노력하는 직원들. 그럼 대략 직원분은 몇 분이나 지금 총 15명입니다. 15분이서 그 네. 부산 언니도 하고 부산 네. 오빠도 오빠도 하고 하고. 아재도 하고 네. 이모도 하고. 네. 네. 대단하신데요. 대표님은 박사님은 어, 네 직원분이 저희는 이제 온라인 회사하고 네. 오프라인 회사하고 믹스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프라인 직원들은 현재 한 15명 정도 되고 온라인 직원은 18명 아, 정도 네. 돼요. 네. 아니 얼핏 아까 사진이 잠시 나왔었는데 네. 대부분 여성분들이시길래 네, 맞아요. 다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는 아니고 바람직하구나. 남자분은 저희도 이제 네. 제가 이렇게 쭉 백화점, 전통시장, 소상공인 하다가 원래 처음으로 제가 온라인 회사에 도전을 했어요. 네네. 이제 오프라인만 계속 20몇 년째 하다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소상공인을 만나면 매일 자기네들이 온라인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떤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을 접하게 됐는데 최근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믹스 시켜가지고 제품을 하나 개발해서 온라인에 팔게 됐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우리 꼬맹이가 일매출 1,00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시 힘을 모았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까? 커피 팔아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리스타를 하루 딱 지켜봤는데 얘가 그날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프냐 했더니 자기 안 아프대. 근데 사람들한테 너무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바리스타 대회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 기간 동안 테스팅하는 커피가 한 5,000잔 정도 된다는 이야, 거예요. 그거를 매일 마시고 나면 입술이 다 헐고 이제 네. 착색이 되고 네.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네. 알았어. 너의 불편함과 아픔을 해결해 줄게. 해서 저희가 이제 듀얼로 된 한쪽에는 지워지지 않는 립스틱, 한쪽은 입술을 보호해주는 탑코트, 네. 에센스 이 네, 두 가지를 연결된 그 이 립스틱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입술을 바리스타 틴트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아, 그리고 네. 실제 모델을 저희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 직원이 모델을 하고 컵을 뒤집어 가지고 입술 모양을 빵 찍었어요. 저희가 이제 회사 네. 브랜드가 그 가방이니까 컵 고리를 손잡이로 만들고 해서 바리스타의 입술을 보신 적이 있나요? 라는 아, 메시지를 네. 아무도 입술을 안 봤죠. 네. 네. 입술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커피 성분이 틴트도 지우고 건조하게 만드는데 그걸 개선을 해주겠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럼 이 틴트를 다 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실제 우리 이 봄이라는 네. 오프라인에 있는 그 바리스타예요. 이 친구가 의뢰인이고 실제 이 친구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걸 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 그게 영상이고요. 이분이 모델을 했어요.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첫날 이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매출이 일어날까? 막 이랬는데 정말 상상 외의 매출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강력하게 그 공간에서 주는 그게 받쳐주니까 온라인 컨텐츠가 힘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은 서로 뗄 수 없는 사업 구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첫날 매출 갑자기 막 궁금하시죠? 네네. 아니 많이 팔았어요. 첫날에 저희 립스틱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13,000원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팔았어요. 와. 하루 매출이. 와. 대단하신데요. 네, 저희 네. 막내 덕분에. 와. 그렇게 해서 이 막내가 잘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이런 감성, 제가 오프라인에 있던 사람이라 온라인에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 그게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 문의에 댓글이 달리면 10분 이내로 댓글을 달아줘요. 네. 그리고 그 댓글 멘트를 저희가 다 정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마디도 적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친절하게. 얼마 전에 저희 립스틱을 샀는데 서랍에 넣어놓고 안 쓴다는 거예요. 네. 되게 나쁜 댓글이잖아요. 네. 이렇게 했더니 저희 막내가 어떻게 달았냐면요. 어머 고객님 서랍에 들어있는 립스틱 너무 죄송합니다. 서랍에 있는 아이를 꺼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 번만 더 발라주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단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발라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안 지워지네요. 이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10분 이내에 댓글을 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의 불편함과 아픔을 건드려주고 만져주는 댓글을 적어야 된다. 그게 오프라인의 네. 감성이다. 네. 이제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박수미 혹시 막내한테 이렇게 압력을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내 그냥 열심히 사랑해주고 연매출 있어요. 2천 이제 꿈꿔라 뭐 이러시면서. 연매출 2천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아니 예전에 지금 저희 이게 협찬하고 있는 모모스 커피 네. 이영희 또- 대표님. 네네. 네. 거기에도 여성 바리스타 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세계 2위죠. 네, 네. 그분이 네. 계시거든요. 여성분이에요. 올해 저희 1위 저희 도전하신. 카페에 여기 모모스 커피를 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커피 제가- 맛은 보장이 네. 되겠네요. 네, 이영기 대표님의 철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영기 대표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죠. 네, 제가 네. 합동에 카페를 네. 열 건데 이제 커피를 좀 보내달라 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 가면 그 이영기 대표님의 철학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이 남자는 왜 11년째 엘살바도르를 갔을까? 다 아시잖아요. 네네네. 커피 네. 그것 때문에 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멘트를 그렇게 적어서 이제 이영기 대표의 철학과 스토리를 저희 이제 온라인 몰에다가 같이 심었죠. 그 저 하나씩 드리지 그랬으니까. 어떤 틴트. 거요? 틴트 네네. 이영기 대표님한테. 네. 아니 이영기 대표가 쓰진 않겠죠. 네, 그 네. 여기 직원분들. 네, 오늘 네.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영기 대표님 앞으로 바리스타 틴트 보내드리고 인증샷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기 대표님 보시고 계십니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가 또 끊겼는데 저기 종소리 대표님은 혹시 어떤 컨텐츠를 만드시면서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신가요? 이제 저는 초창기 때 그
비용을 받지 않고 네. 진짜 저희가 그냥 보고 느낀 대로 그 컨텐츠를 만들 때 그때는 제가 나서서 직접 했었는데 지금 제가 컨텐츠를 안 만든 지 사실은 한 1년 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든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고 네. 저는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번에 지역 특화 컨텐츠 지원 사업에 네. 당선이 됐습니다. 아, 네. 이게 뭐냐면 부산 지역에 특화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민간 기업이 한번 주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아, 있도록 네. 문체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억 4천이라는 그 예산을 네.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개의 여행 테마 컨텐츠를 이제 만들 것이고 네. 16개의 테마를 각 나라에 이제 부산의 컨텐츠를 각 나라에 발효를 시킬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그 일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오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서나 땅 문서가 있어야지만 내가 그 공간을 꾸밀 수 있었다면 지금은 바이럴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무형의 컨텐츠, 이야기 이것만 있어도 그 공간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산에서 조금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스토리를 담고 여기에 컨텐츠를 담아서 그 공간을 사람들이 오게끔 해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어떤 그 공간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이게 제일 재밌는 일입니다. 네. 혹시 16개면 이제 장소가 16군데가 나오는 테마 주제가 16개가 주제가요?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책도 잠깐 봤는데 네. 부산 속 건축이라는 것도 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테마를 건축물로 잡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건축에 관심이 있게끔 사진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야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부산의 건축물에 대해서 그 테마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올 수 있게끔 네. 그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전통시장도 좀 해주세요. 부산에도 전통시장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자갈치 시장도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고 네. 부산 진시장, 국제시장, 그리고 소동 미로시장 이렇게 네. 네 개의 재래시장을 저희가 다 맡아서 컨설팅을 네. 했었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는 영도라는 그 구 자체를 저희가 네. 도시재생 컨텐츠 컨텐츠 기획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는 혹시 프로젝트. 16개 테마 중에 이렇게 뭐 공개하셔도 될 만한 게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 이거 방송 진행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커피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커피가 있었고 야경이 있었죠. 야경이 있었고 영화 이런 것도 있어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만 공개를 해드리면 네. 일단은 20대 초반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아. LED 셀카봉 여행이 있습니다. 아, 네. 우와,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재밌다. 타면 셀카봉을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LED에 불빛이 나옵니다. 네. 자기 얼굴이 가장 이뻐 보이는 아, 네. 그리고 가장 이쁜 배경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네. 투어인 거죠. 네, 그 네. 테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재 운동회라는 네. 테마가 있습니다. 아재 운동회는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그 땅 따먹기, 비석치기, 오징어 게임 네. 이런 것들을 동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네, 그 네. 테마를 가지고 아재들이 옛날에 놀던 놀이들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로 하나 또 잡아서 저희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이게 당선이 된 거라서 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고 기획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벌써 그래도 벌써 재밌을 것 네,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벌써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저도 박사님, 셀카봉 여행 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네, 네. 아이디어 할 저도 만한 거 지금 막 없으시면 떠오르는 거 막 있네요. 셀카봉 할 때 제일 네. 예쁜 조명의 색깔이 이게 그 3,500켈빈입니다. 아, 예. 뭐죠? 제가 전문가가 그런 네. 일을 하는 일이 네. 제 책에서 여기 책에 있는 네. 좋아 네. 보이는 것들의 맞아요. 비밀이라고 아, 네. 또 세워놨으니까 홍보를 좀 해야겠죠. 그러면 예,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박사님께서 책도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엮어봤더니 이제 살아남은 것들, 약간 뭐 생존한 것들, 그리고 비밀,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겹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책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네. 이제 먼저 그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얘기해드리면 네. 제가 한국의 전통시장을 거의 한 8년 정도 다니다가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현재 1,000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30개 네. 정도가 다 사라졌거든요. 네. 해외 전통시장은 어떻게 이 광풍, 유통 광풍, 지금 소셜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공룡 몰에 어떻게 살아남아서 100년 그리고 1000년 된 시장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시장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다 접고 회사 문을 닫고 1년간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일주를 시작을 했어요. 네. 정말 어이가 네. 없죠. 대략 몇 년 전입니까? 2012년 3월에 가서 2013년 3월에 귀국을 했어요. 네. 근데 원웨이 항공권 1,0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네. 빽 하면 반품이 안 돼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렴하지만 이제 한 방향으로만 돌 수 있는 5개 대륙 네. 항공권을 사가지고 14개국 150개 전통시장을 네.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 둘러본 시장 중에 40개만 모아가지고 여기에 흔들리는 진통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전통이 생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네.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가 100년 이상 살아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쓰게 된 게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이에요. 좀 뭐 재밌는 예가 있습니까? 재밌는 해외? 예가 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빅토리어렌 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전통시장 가면 아케이드가 지금 다 덮여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네. 시장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곳이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느낄 수 없는 곳이 마트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빅토리어렌 마켓을 갔는데 1,0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숲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숲 속에 한 220년 된 시장인데 그 시장보다 더 오래된 나무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초록색 숲에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천명들이. 그리고 독일 맥주 이렇게 한 잔씩 딱 마치면서 그 숲 속에 6개의 맥주 부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맥주 맛이 바뀌어요. 그 와. 맥주 맛이 바뀔 때 독일의 그 주변에 사는 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네. 시장 상인들이 파는 안주를 갖다 먹어요. 근데 그 부분, 형태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은 그 숲이라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 상인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시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올리브를 팔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년째 올리브만 팔아요. 음. 거기에 다른 걸 팔 수가 없어요. 네. 정해져 있어요. 어. 그게 시청 앞에 있는 건데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네, 시에서 아, 여기서 네. 올리브를 팔았으면 아. 이 사람이 와도 올리브를 팔아야 돼요. 아. 제가 가도 올리브를 팔아야 돼요. 네, 이분이 네. 와도 그러니까 이 아. 할아버지가 50년 장사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젊은 아줌마가 왔어요. 이 친구도 자기 스타일대로 올리브를 팔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공간을 지정해 놓고 네.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형태를 그대로 보존을 해서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의 전통시장을 개발할 때는 무조건 매출 올려야지, 상인이 먹고 살아야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네네. 처음으로 시장이라는 공간이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런 철학과 어떤 전통이 있어야만 한국의 이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100년, 200년, 1000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그러면 혹시 한국의 박사님? 저한테 감동받으신 거죠, 눈빛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체력 좋죠. 네. 아니 저는 이제 저도 원래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었습니다. 네. 안 어울려요. 네, 좋습니다. 그런 거 알고 스스로 빨리 포기를 빨리 했는데 이제 교생을 나가니까 이게 이제 머리에 지식이 있는 거를 옮겨주는 게 선생이 아니고 진짜 경험이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저한테 궁금한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대학교 생활, 네. 아니면 네. 사회생활 이런 네. 것들을 얘기를 해주기를 다들 원하고 있는데 저는 막상 다양한 다이나믹한 어떤 삶을 안 살아봐서 네. 그 많은 걸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사범대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의 길로 돌아선 거거든요. 네. 근데 옆에 대표님 한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은 거를 보고 막 더 많은 걸 겪어야 되겠다는 네.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그만두고 세계 일주 가신 네. 거예요. 내년에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돌아다니긴 돌아다녔는데 동남아 쪽만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큰 나라로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머릿속에 드네요. 그 전통시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느끼신 점을 바탕으로 네. 지금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그 한국의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분명히 매력적인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성급한 마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떤 특정 부분이 사람이 있을 때 뭔가 눈에 네. 보이는 가시적인 거, 네, 형태적인 거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이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텐츠와 문화로 살아나는 건데 형태만 만들어 놓으면 그 공간이 활기를 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닌데 그게.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최대의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시장이 너무 한국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더 제가 전 세계 시장을 달려보니까 전 세계의 시장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장이라는 문화를 팔고 있어요. 네. 그 스페인의 산미겔 시장을 가보면은 관광객의 80%, 시장의 손님의 80%가 전 세계에서는 관광객이에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 하나에 6,000원. 지금 여기 부산의 새벽 깡통 시장 네. 네. 가보면은 야시장 생겼잖아요. 네네. 네. 거기 가보면 뭐 2만 원 식혜 한 병에 5,000원 막 이래요. 네네. 한 잔에 1,000원씩 팔아야 네. 되고 그것도 피자처럼 6조각을 내서 한 조각에 1,000원씩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소리 대표님께서도 아까 네. 그 전통시장에 대한 컨텐츠 네. 몇 가지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문제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저도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은 어떤 거냐면 네. 전통시장의 어떤 재생 네. 그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벌써 목적이 있습니다. 네. 뭐 간판을 바꿔야지, 네. 아까 말씀하신 청장을 바꿔야지. 벌써 누군가의 목적, 아까 정치적이든 어떤 관계든 벌써 목적은 정해졌고 이거를 연결시키는 어떤 업체들도 정해졌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 있게 재래시장에 오도록 그래서 어떤 목적이 정해진 다음에 연결, 관심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만 바꾸게 되면 사실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일단 목적은 생각하지 일단 않고 네.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재래시장하고 둘 다 관심점을 뭘로 두면 좋을까? 저희는 SNS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의 시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관심점을 계속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관심 연결을 하다 보면 하나의 정확한 니즈가 나오게 네, 되고 네. 그 니즈를 풀어줄 수 있는 목적을 네. 연결시키면 그 네. 매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관공서가 하고 있는 목적 연결 관심이 아니라 좀 저희 같은 회사와 같이 사람들이 진짜 관심 있어하고 그 관심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연결시켰을 때 그 플랫폼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네. 하는 그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와. 정말 두 분 다 멋지신데요. 전통시장을 그렇게 바라보셨구나 하는 게 저희는 항상 뭐 네. 하면 마트를 쫓아가려고 하는 네, 네.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뭐 카트를 들어와야 네. 된다. 뭐 네. 그래서 뭐 비를 안 맞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 네.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해드리냐면 그 마트는 제품과 사람이 만나요. 네. 근데 시장은 유일하게 사람과 사람이 사람이, 대변할 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매력적인 컨텐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련된 애들을 누구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네. 전통시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처럼 본인 다움을 찾는 게 더 중요한 네. 일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요. 예, 시간이 진짜 훌쩍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기다리죠 다음 그러게요. 주를? 이번 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또 두 분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 같이 해야죠. 저희 그러니까요. 인사하는 거 있어요, 박사님. 네. 이렇게 손 드시고요. 안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죠?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